네, 반갑습니다. 잣나무 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제법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넘은 것 같은데요. 어, 뭐, 너무 가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막 계속 산불이었죠. 그런데 어쨌든, 어제, 그제, 어제,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니, 그래, 뭐, 또, 뭡니까, 산불이 지금 많이 나니까, 저기 뭐, 물론 뭐, 주류는 아닙니다만은 소위 일부 저기 뭐 우파라고 하는 것들 중에 또 뭐 이상한 괴소문을 또 퍼뜨리고 있더라고요. 왜 전라도에는 불이 안 나냐? 그 이것도 뭐 간첩 소행이다 막 하면서 이전에도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 이런 것들이 바로 어, 저기 일반적인 사람들을 어,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소위 우파라는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가뜩이나 수십 년 동안 학교 교육부터 그 빨갱이 사상에 편향된 교육을 받아왔던 사람들인데 터무니없는 그런 말들을 계속 씹으니까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 저기 뭡니까 뭐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물론 저기 여론조사에서 조금 문항의 순서를 좀 바꾸거나 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죠? 편향된 어떤 용어가 사용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의 어떤 지지율이라든가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그 이유는 극히 미미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거죠. 그 근본 원인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흔히 말하는 가짜 뉴스, 뭐 음모론 이런 거를 막 끊임없이 제기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5.18 관련해서도 간첩 600명이 내려왔다고 아직도 굳게 믿고 그 얘기들을 쳐 씹으려고 하니까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소위 우파나 좌파나 극단적인 지지층은 어차피 뭐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5년을 거치면서 이제 저쪽 소위 저기 빨갱이 쪽에 조금 치우쳐져 있습니다만은 그런 정도 좀 무시한다면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에요. 그럼 그 3분의 1을 끌어올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진단이 잘못되니까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지지율이 오르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지지율도 안 오르고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뭐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제목을 보시다시피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다. 이거를 또 한 번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확인하는 딱 그 이제
지점에 와 있어요, 지금. 이거는 뭐 여야, 뭐 보수니 진보니 좌니 우니 와는 상관없이 너무도 똑같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 기준에서 봐도 사람은 30이 넘는 순간부터 30이 넘은 이후로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 물론 저는 조금 예외이긴 합니다만은 저 같은 놈은 솔직히 별로 없다는 거죠.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이번에도 제가 뼈저리게 느꼈던 거죠. 요즘에 수신료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지금 저는 원래 지금 한 20년 정도 됐죠. TV 수신료를 안 낸 지가. 서울에 있을 때부터 안 냈으니까. 저는 서울에 있을 때 그 20년 가까이 전부터 이제 이 수신료를 안 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한전에 전화해가지고 TV 없다고 빼달라고 뭐라고 하면 빼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런 게 뭐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니까 이제 귀찮아서 뭐 신경도 못 쓰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게 어차피 붙어 나오니까 잘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제가 왜 이제 고민을 시작했냐면은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지금 현재 뭡니까 어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에서는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또 그 한전에다 직접 전화해가지고 그 TV 안 본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저 가게에 관리비를 내는데 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이걸 하여튼 아마 작년 하반기쯤에 어떻게 알게 됐는데 그래 이걸 내가 왜 내야 되지? 생각이 들어요. 그래 제가 지금 저기 가게에는 올레 TV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제가 1월 달인가 한번 이제 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죠. TV 안 본다. 수신료 빼라. 어차피 이 가게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전화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 일단 알았대요. 그랬는데 이제 6월 달에 그래 또 이제 고지서가 나왔는데 보니까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하니까 뭐 1월 달에는 뭐 알았다고 하더니 이제 6월 달 돼서는 이제 뭐 이것저것 물어요. 그래서 뭐 TV 안 본다고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확인을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TV가 켜져 있으니까 아니 TV를 보고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아니 이거는 올레 TV라고. 내가 저기 안테나에서 동축 케이블을 빼와가지고 동축 케이블로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올레 TV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그 얘기 그러니까 이 수신료에 대해서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 게 가장 큰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유선이든 뭐 어차피 다 유선으로 치죠. IPTV까지 다 해서 이전처럼 만약에 안테나를 세워놓고 여기서 동축 케이블로 연결해서 만약에 TV를 본다 하면 수신료를 내야 됩니다. 이걸 인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아마 95% 이상이 아마 유선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유선을. 그게 그러니까 뭐, 올레 TV, 뭐, 또 뭡니까, 뭐, 유플러스든, 뭐, 브로드밴드든, 아니면 일반 지역 유선이든 간에,
그러면 KBS가 유선이든 IPTV든 간에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게에서 지금 올레 TV를 보면 올레 TV에 지금 KBS 뭐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KBS를 뭐 물론 안 봅니다만은 보든 안 보든 그걸 떠나서 나는 지금 이 안테나로 보는 게 아니고 올레 TV에 포함되어 있는 KBS를 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본다 하더라도 따로 또 KBS에다가 수신료를 낼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중징수하는 거 아니에요. 이중징수. 만약에 필요하면 KBS가 요 유선이나 요 IPTV 쪽에다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KBS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IPTV, 올레TV를 보고 있는데 그럼 여기다가 지금 다 납부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 뭡니까 지금 TV하고 뭐 인터넷하고 다 합쳐가지고 지금 한 47,000원 정도 되는데 한 달에 이 47,000원 안에 이 KBS를 보는 이 비용까지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내가 왜 이 KBS에다가 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졌죠. 그러니까 이게 뭐 시설공단도 어차피 반공문이다 보니까 돌아오는 계속 하는 얘기는 뭐 앵무새처럼 그게 뭐 그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계속 그런 얘기만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했죠. 아니 내가 IPTV 여기 올레 TV를 보면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채널을 보는 건데 내가 왜 따로 또 KBS에다 수신료를 내야 되냐고. 물론 뭐 엄격히 따지면 그 저기 담당자한테 뭐 권한이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아니 그러면 지가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지가 알아서 중간에서 그러면 그 반전에다가 전화해 가지고 TV 수상한 게 없다더라. 없더라. 그냥 빼달라 하면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는 그냥 알아서 규정이고 지랄이고 들미기 전에 그냥 한전에다가 전화해 가지고 수상한 게 없다. 빼라 하면 되잖아. 그걸 안 해, 그걸. 그렇다고 내가 쌍욕을 할 수도 없고. 그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집에 TV를 보든 말든 뭐 지역 유선이든 뭐 IPTV 등 간에 상관없이 그렇게 만약에 보고 있다면 그래가지고 유선비를 지불하고 있다면 KBS 수신료를 따로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안 가죠. 이게 예전에 제가 한번 이 비슷한 거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 일반 회사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어 중고 PC를 회사에서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만약에 뭐 삼성이나 뭐 LG나 뭐 이런 대기업에서 PC를 사더라도 만약에 윈도우가 깔려져 있지 않은 PC를 아니면 노트북을 구매를 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라이센스를 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거 아니거든요. 일반 중소기업이야 논외로 치고 대기업 같은 경우 삼성이든 LG든 뭐 효성이든 제가 있었던 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의 PC를 삽니다. 수백 대를. 그러면 거기에 윈도우가 다 깔려져 있어요. 뭔 얘기냐면 삼성에서
PC를 출하를 할 때, LG에서 PC를 출하를 할 때, 이 회사에서 MSS 라이센스를 구매를 해가지고 출하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산 회사, 그냥 효성으로, 제가 효성을 예로 듭니다. 효성에서 만약에 삼성 PC를 사요. 윈도우가 깔려져 있는. 그럼 분명히 삼성이 라이센스를 구매를 했기 때문에 효성에서는 따로 라이센스를 구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효성이 따로 또 라이센스를 구매를 해요. 대량으로. MS로부터. 이전부터 저는 이게 궁금했거든요. 아니, 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풀지를 않지? 아니, 여러분들 요즘에 뭐 PC나 노트북 메이커를 사더라도 싸게 사기 위해서 윈도우가 깔려져 있지 않은 그냥 아무런 어떤 그 소프트웨어가 깔려져 있지 않은 제품을 사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윈도우를 깔거나 그래서 크랙을 이용해서 쓰거나 아니면 뭐 어디선가 저렴하게 사가지고 하든지 이런 방식을 쓰잖아요. 그 가격이 그 윈도우 깔려져 있는 것보다 한 2, 30만 원 싸니까. 그런데 효성에서 삼성 PC를 구매를 할 때 이 PC에는 당연히 MS로부터 부여받은 라이센스가 부여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효성에서는 MS에서 라이센스를 구매를 해요. 저는 이거 참 이상했거든요. 그러면 삼성도 똑같은 PC는 한 대인데 삼성도 MS에 윈도우 비용 지불했고 예를 들어 10만 원이라 치죠. 이걸 다시 사왔는데 효성도 다시 또 주잖아. 10만 원을 주는 거 아니에요. MS에다가. 그래서 제가 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빌 게이츠나 이런 새끼들을. 제가 한번 그랬을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기극,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기극, 바로 그 Y2K, 이어 2000, 2000년이 되면 컴퓨터가 연도 인식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비행기도 떨어지고 난리가 날 거다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그 당시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이것들이 왜 이 짓을 했을까? 물론 약간 그러니까 이게, 참, 특히 미국 정부, MS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대인류 사기극이었다는 거죠.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약간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이런 식의 어떤 조치가 없었으면, 아직도 도스를 쓰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어차피 뭐 이제 조금
약간 과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문명적인 측면에서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딱 시기였기는 해요. 그 도스를 일단 버려야 돼. 그 윈도우로 어찌 보면 통일을 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기극을 펼치면서까지 할 이유는 없었다는 거죠. 이 한 4, 5년 전에 이 인류를 상대로 한 어마무시한 사기극이 있은 이후로 다시 딱 20년 만에 사기극이 펼쳐진 게 코로나 백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얘기가 또 산으로 갔습니다만은 이, 그, 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만약에 뭐 유선도 없고 IPTV도 없고 어, 한 30년 전처럼 안테나 설치하고 거기서 케이블 빼가지고 동축 케이블 연결해서 그렇게 TV를 보는 아직도 그렇게 TV를 본다면 당연히 징수를 뭐 하는 거는 뭐 이해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뭐 올레 TV, 뭐 브로드밴드, 뭐 유플러스 TV 아니면 각 지역 방송, 유선 방송 뭐 금액을 뭐 만 원에서부터 뭐 한 3만 원, 4만 원 지불해 가면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보는 어떤 유선이든 IPTV에 KBS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따로 또 KBS에 2,500원이라는 돈을 또 갖다 바쳐야 되느냐는 거죠.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유선이나 그 IPTV에 그 뭡니까 KBS가 포함이 안 돼 있고 KBS를 보기 위해서는 따로 동축 케이블을 연결해야 되고 그렇게 동축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나마 이해가 되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 뭐 별거 아닌 걸로 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진짜 이거 다 엎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어, 뭐 제목을 이렇게 붙였죠.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라면 체면이나 국익 따위는 지금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뭐 일본과 관련해서 지금 뭐 후쿠시마 뭐 저거 지랄을 하는데 이 반일 선동 세력 빨갱이들이죠. 그리고 일본 내에 반한 선동 세력 뭐 보통 이제 우리 쪽에서는 혐한이라고 얘기하는데 소위 뭐 일본의 극우라고 보통 불려지죠. 그게 빨갱이고 극우인데 이게 나라가 다르다는 것 뿐이지 이게 보면 쌍둥이야. 일란성상생아야. 서로를 숙주 삼아서 자국의 분란을 초래해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도모하는 적대적 공생관계? 뭐 적대적 공생관계? 적대적 그죠 뭐 이 겉으로 보기에는 적대적인데 근데 실상은 아니에요. 실상은 적이 아니고 친구인 거죠, 친구. 자신들 국내의 어떤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계속 이거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뭐 5명인가 또 갔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소위 뭐 보수라는 것들, 우파라는 것들은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그래 뭐 이재명 부모 묘소 훼손 사건, 이게 막 오늘인가 그 기사 나왔지 않습니까? 어, 이재명이 하도 안 되니까 문중에서 길을 좀 불어넣는다고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어처구니도 없고 어마무시한 어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크게 이슈가 안 돼요. 아니 뭐 조수진이 그러니까 뭐 어젠가 그 뭡니까 무슨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그거보다 뉴스거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안민석이가 또 뭡니까 뭐 저 뭐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그 여당이 지면 뭐 저기 윤통하고 김건희가 뭐 감옥을 간다는 이런 개소리, 미친 개소리를 쳐 씹으리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적절하게 나서서 싸우는 놈이 한 놈도 없어요. 아니 어차피 원래 이거 싸울 줄 모른다는 건 어차피 윤통도 뭐 그 S당 다 알고 있으면서 왔기 때문에, 저도 몇 번 말씀드리듯이 상수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뭐 이 문제가 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전당대회 끝나고 이제 지도부가 다 바뀌었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효율적으로 이제 좀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에요. 이런 거 나와서 아니 거짓말을 해가지고 선동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 있는 사실을 가지고 그냥 이 사실만 제대로 조금만 더 목소리를 높여서 주장을 하면 웬만큼 싸움이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조금 할라나 싶었더니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이제 지었던 거예요.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아니 여러분들 생각을 해서 만약에 국힘 쪽에서 만약에 김기현이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저 빨갱이 새끼들이 뭐라고 물어뜯고 언론에서 또 얼마나 물어뜯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패널로 나와가지고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십선비라고. 진짜 계속 십선비지만 하고 있어요. 나는 선비이기 때문에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말 조심해서 해야 돼. 지지율이 안 오고 있는 거는 막말을 하고 막 하기 때문이야. 아이고, 씨발, 밥버리지, 새끼들.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공격하기 좋은 소재입니까? 공격 소재로 이거만 하는 게 어딨어. 그런데, 제대로 공격을 안 해? 아니면 못하는 건가? 그렇겠죠. 사람이 안 변한다니까?
그리고 김재원 뭐 일단 다른 얘기는 놔두고 5.18 그 다음에 태영호 4.3 조수진 밥 한 공기. 아니 일단 이거 두 개는 놔두고 조수진이 밥 한 공기. 아니 이걸 가지고 제가 제일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일단 이거 두 개는 두고요. 이게 왜 논란거리가 돼가지고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뭐 이게 막말이니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니 그래 빨갱이하고 언론은 그렇다 칩시다. 그럼 패널로 나오는 새끼들 그 당해서 왜곡하고 선동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랬는데 어제였죠. 이현정이가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래 사람은 절대 안 변하는구나. 그냥 버러지 새끼들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뭐라니까 아니라 일단 이거 두 개는 두고요. 이 조수진이가 밥 한 공기 이 얘기를 한 거 가지고 조수진이 탓을 하고 있어요. 아니 장희찬이 그 새끼도 그 MBN인가 나와가지고 뭐 사과 비슷한 말을 해요. 지지율이 안 오르는 이유가 이런 막말을 해서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아니 저 빨갱이 새끼들처럼 터무니없는 걸로 물어뜯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을 가지고 그리고 저쪽에서 호도하고 왜곡하고 선동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대처를 하라고 제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것만 좀 제대로 해도 지지율이 오른다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 오르는 이유가 이런 막말 때문이 아니라고. 그리고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일단 조수진은 이렇고 아니 5.18 그래 얘기를 하면 패널로 나온 새끼들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거 제가 항상 말하는 거 있잖아요. 뭡니까? 소위 말하는 시민군 쪽에서 먼저 무기고를 털어서 무기를 휴대하고 시청에 있다가 군경한테 먼저 발포를 했다. 그래서 계엄사령관 이승이 일반 군부대를 빼고 공수부대를 투입한 거다. 그리고 지금까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제로 사망한 사람은 200명, 160몇 명이라고 했나?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소한 막 한 수천 명 죽은 걸로 생각하잖아. 학살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이 나오면 패널로 나와가지고 일단 정확하게 밝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계속 주지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일단 뭐 북한이 시켰다 뭐 간첩이 했다 이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왜 공수부대가 투입이 됐는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초에 그냥 공수부대가 투입이 돼 있다고 그래서 공수부대가 먼저 발포를 해가지고 소위 시민군이라는 새끼들이
무기고를 약탈해 가지고 대항을 한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지금 대부분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걸 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확하게 밝혀진 거, 사실 확인된 거, 이걸로, 그러니까 이것만 제대로 지금 주지시켜도 싸움을 할 수가 있다니까. 그런데 패널로 나오는 것들 전부 다, 또 당에 있다는 놈들 전부 다, 막말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김재원이가 무슨 막말을 해? 아니, 5.18 헌법에 뭐 저기 실으면 안 된다 한 게 그게 막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안 하고 그냥 고개를 숙이니까 그 지지를 안 오는 거라니까. 그리고 지지율이 안 오는 그 원인이 뭔지를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 이현종이는, 그래, 아까도 말했는데, 뭐, 말 조심해야 된다고. 아니, 그럼 말 조심하면, 저 빨갱이 새끼들이, 또 저 빨갱이 언론들이, 잘하고 있다고 써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 빨갱이들한테 그렇게 당하고, 빨갱이들이 한테 그렇게 당해놓고도, 빨갱이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뭐, 5.18, 4.3? 이 막말을 해서가 아니라니까. 이 병신 새끼들아. 그 5.18은 그렇고, 4.3도, 아니, 그러니까, 최초는, 태영호 말대로, 남로당에서 지령을 받아가지고, 누구라고 했나? 김달삼이라고 했나? 그 놈이 폭동을 일으킨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 폭동이 일어나서 군이 투입이 되니까,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듯이, 거의 전쟁 중에는 민간인 피해는 필수입니다, 필수. 특히 뭐 베트남전이나 우리나라 것처럼 6.25 같은 그런 전쟁, 소위 말하는 동족끼리의 전쟁에서는 민간인 피해는 어쩔 수 없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왜냐? 아니, 한 집안에서 형은 뭐 북한군이고, 뭐 동생은 뭐 국군이고, 이런 상황에서 한번 예를 들어서 북한군이 점령했다가 다시 수복을 했다. 그러면 그 마을의 주민들 그냥 두고 되겠어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 이 빨갱이가 잠입을 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켰는데 군이 투입이 됐어요. 저기 한라산으로 피신해가 있는데 빨갱이가 어떤 놈인지 어떻게 확인을 해요? 그래서 피해가 막심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분리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분리를. 그럼 분리를 시키는 게 어떤 거냐? 아니, 그러니까 태영호가 막말을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패널로 나왔으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이거는 분리를 해서 볼 필요가 있다. 최초에 4월 3일 날 일어났던 폭동은 김일성 지령에 의한 폭동이 맞다. 그런데 이 폭동이 있고 나서 군대가 투입이 됐는데
빨갱이 색출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희생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분리해서 이 판단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뭐가 무서워서 씨발 얘기를 안 하냐고. 아니 막말로 씨발 지지율 더 떨어질 게 있냐고. 결국에는 보면 제가 그 소위 말하는 중도 3분의 1이 좌쪽으로 경도되어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좀 더 많이. 하지만 이 중에서도 분명히 저 같은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왜 4.3이나 뭐 이 5.18은 거의 성역화되어 있지? 이런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분명히 제법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소위 보수라는 것들이 이런 상황에서 적절하게 이걸 대처를 안 하고 그냥 말만 나오면 그냥 무조건 고개 숙이고 죄송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실망해서 지지를 안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누군가가 나서서 분명하게 발언을 하고 구분을 지어주고 뭔가 제대로 된 진실을 찾고자 하는 이런 열정을 보이면 지지율이 물론 엄청나게 오른다고는 저는 말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제법 오를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씨발 5.18 4.3만 나오면 지레 겁먹고 일단 머리부터 씨발 조아리니까 아니 제가 이현종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도 좀 우호적으로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만은 어젠가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저것도 그냥 버릇 새끼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새끼도 보니까 좀 윤통편인 거는 분명한데 자리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놈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 말대로 만약에 뭐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그럼 뭐 조수진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아니 김재원이가 어떻게 말해야 돼? 태용호가 어떻게 말을 해야 돼? 그냥 이제 빨리 이 새끼들 왜곡시켜 놓은 그 역사 그대로 그냥 따라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패널로 나와가지고 분명하게 사실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우선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분리를 시켜야 돼. 분리를 계속 분리를 시켜가지고 흔히 말하는 갈라치기. 분명히 빨갱이들에 의한 폭동하고 무고한 희생은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 무고한 희생하고 뭉뚱그려서 다 묶어가지고 얼렁뚱땅 그냥 4.3이라고. 아이고 이 참 씨발. 물론 제가 뭐 그냥 지도부 바뀌고 이제 지도부에서 뭐 어깃장 놓고 목 리부리는 그 쓰레기들이 없어졌다는 거가 가장 크다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좀 효율적으로 좀 그래도 싸움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 참 하는 짓거리 보니까 참 그냥 기가 찰 뿐입니다. 기가 찰 뿐이야.
아니 그리고 그래 조금 전에 그 뭡니까 그 오늘 뭐 대정부 질문 오늘인가? 대정부 질문인가? 아니 국방부 전체 회의 영상을 잠깐 봤는데 신원식이가 뭐 국방부 차관인가? 앉혀놓고 뭔 얘기를 하냐면 그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저 빨갱이들이 지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원식이 지금 그래 국회에서 오늘 그래 국방부 전체 회의 하면서 국방이 뭐라는 게 아니라 어 지금 이 떼놈들이 원전을 이렇게 막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후쿠시마는 여기 있고 이거 방류를 하더라도 어차피 IAEA하고 뭐 하여튼 우리나라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고 전문가들이 검증을 한 다음에 이제 방류를 하죠. 그리고 이거는 돌고 돌고 돌아서 최소 한 4, 5년 지나야 다시 돌아온다는 거고. 근데 여기 지금 수십 기를 짓고 있다는데, 짓고 있는 게 아니고 지가 지금 가동을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방류가 되고 있는데, 이건 왜 얘기 안 하냐, 이거죠. 신은식이가 그래,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얘기를 방송의 패널로 나가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나 진짜. 아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지랄을 하면, 아니, 지금 왜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문제 삼냐. 아니,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보다는 당장 미국이 더 시급한 어떤 현안이다. 미국이 우리보다 더 먼저 발등에 불이다. 그런데 이거 지금 중국에서 원전 가동하면서 방류되는 이 방사능, 이거는 왜 한마디도 안 하냐고. 그래서 오늘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신원식이가 했던 말을 씨발 방송에 나와가지고 계속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아니 뭐가 무서워서 씨발 얘기를 안 하지? 그냥 그때 그 이현정이 그 새끼가 뭐 보수는 무슨 비가 오면 뭐 우산을 받쳐주고 뭐라더라? 그 뭐 저 진보는 뭐 비가 오면 같이 비를 맞아준다고? 같이 우산을 쓰기는 미친 새끼들아. 그래 같이 우산을 쓰는데 씨발 그래 아유 참 진짜 기가 차서 씨발 우리나라 소위 보수 진보니 보수니에 대한 비유는 그게 정확해. 집 앞에 씨발 노숙자가 저기 뭐야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소위 진보라는 새끼들은 집에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렇게 해. 그리고 보수라는 새끼들은 거지가 있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고 물론 결국에는 이 진보라는 새끼들은 그렇게 극진하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장기 다 꺼내가지고 팔아먹지만 뭔 씨발 우리나라 보수라는 새끼들이 우파라는 새끼들이 뭐 우산을 받쳐줘 이 씨발 거더라. 진문보신하느라고 바쁜 거지. 아니 자기 당의 최고위원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발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씨발 아유 참 내가 기가 차서 씨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이게 변수는 아닙니다. 어차피 상수였기 때문에. 그 결국에 대세에 크게 지장은 없는 겁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막 이 스트레스가 되다 보니까 아니 그리고 뭐냐면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 저쪽에서 거짓말을 하는 빨갱이 새끼들이 거짓말을 하면 최소한 그거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반박을 하라고. 아니 일요일이었던가? 하여튼 며칠 됐습니다. 그 이현종이가 나왔고 저쪽에는 김현정이었어요. 이 논의했던 게 뭐였냐면 이제 뭐야 이재명 재판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뭐 거짓말 관련해서 이 새끼가 또 뭐라는 게 아니라 공정하지 않다 하면서 또 뭐 우리 윤통이 후보 시절에 김만배를 몰았다고 했던 거 이거는 왜 무혐의 처분했냐 이거 다르다고 저도 몇 번 얘기했죠. 윤통이 얘기했던 거는 상가 그리고 뭐 회식 자리에서 뭐 몇 번 마주친 것 같기는 한데 뭐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이 새끼는 뭡니까? 아예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럼 사안이 다르잖아. 당연히 이거는 무혐의 처분 다는 거 맞고 그러면 이 또 거짓말을 하면 씨발 바로 왜 거짓말 하냐고 이 개새끼야 이 빨갱이 새끼야 이거는 사안이 다르지 않냐고 이렇게 바로바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앵커한테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앵커도 아니 이게 분명히 사안이 다르고 다른데 이런 거는 중간에서 제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게 언론의 역할 아니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쳐 씹으려는데 왜 이걸 방치를 하냐고. 근데 안 해. 아, 참 저도 그냥 그리 하는 말 하거든, 때. 사람은 진짜 안 변하는구나. 진짜 진리네, 진리. 그나마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본 게 맞아요. 김연아, 김수경이, 구자룡이. 김연아가 어제였습니까? 그 돌직구에 나와가지고 또 하는 말이, 어, 지금 소위 말 빨갱이들, 물론 김수경이는 그 말 안 합니다만은, 그렇게는 말 안 합니다만은, 상식을 설명을 하게 만든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전부터 계속 그러잖아요. 아니, 이걸 굳이 설명을 해야 되냐고, 진영이 필요하냐고, 이거 판단하는데, 김연아도 그렇고, 김수경이도 그렇고,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싸워도 그렇게 싸워야 될 거 아니냐고. 그냥 김진도 그냥 뭐 할 말이 없잖아, 자기도. 아니, 이 새끼들처럼 뭐 거짓말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너무도 당연한 거를 왜 설명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래, 맞다. 저기 상식인데? 근데 이런 말을 안 하면 사람들 못 알아채먹는다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계속, 아니, 상식인데 이걸 계속 뭐 설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계속 그 얘기 듣다 보면, 저게 상식이 아닌가? 어, 저게 저 논리가 처음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 들으면, 그러니까 뭐, 저 뭡니까, 저 빨갱이 새끼들이 흔히 쓰는 말, 삼인성우라 말. 그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반박을 그때그때 안 하고, 그냥 계속
거짓말을 하게 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씹으리게 계속 놔두고 그 얘기를 사람들이 계속 듣게 되면 분명히 상식이 있는데 어느 순간 상식이 아닌 게벼. 그렇게 여론이 호도되고 왜곡되고 조작되고 선동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게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 이 상황에서 뭐 말조심을 해야 된다고? 아니 예수를 데려다 놔봐라. 씨발 빨갱이 새끼들이 예수를 성인이라고 봐줄 것 같냐고. 아, 참 진짜 참 이렇게까지 쓰레기들 참 기가 차입니다. 기가 차. 이번에도 뭐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3일 동안 새로운 인물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는 박용진이, 김혜재는 저번에 한번 했었고 1차전, 전해철이는 처음인가? 박용진은 분명히 처음이었고요. 결국에는 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기자들이 또 물으니까 아니 왜 자기하고 직접 대면해서 질의를 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다음날 자기 편 들어주는 라디오 방송에 가가지고 거기서 왜 뒷담화를 까냐고. 그렇게 한 방에 다 정리를 해주잖아요. 한동훈이는. 그 이번에는 아까 저기 채널A에서인가 나오더라고요. 인터뷰 한 번에 5명을 조졌잖아요. 5명. 김의겸, 전해철, 박용진이, 김혜재, 또 한 놈 누구였지? 정신맨가?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이 빨갱이 새끼들은 아마 김빼기를 하려고 그래 뭐 계속 한동훈이가 뭐 출마를 한다 또 안 한다 막 저거들끼리 막 그러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뭐 결국에는 김빼기 작전이죠.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한 어떤 그 자기들도 어쨌든 이제 그 두 번 당하지는 않겠다는 그런 취지로 자기들 나름대로 작전을 세운 거예요. 계속 뭐 한동훈이가 출마한다 안 한다 저거들끼리 본인과 상관없이 저거들끼리 막 계속 라디오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뭐 사람들이 별로 알고 식상해 할 거다 한동훈에 대해서 이런 아마던 생각으로 계속 이제 한동훈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그 상품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이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송파로 이사를 했다더라 뭐 하면서 막 쳐씹으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새끼가 그 CBS 그 새끼가 아마 뭐시기였나? 지난번에 그 이재명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던 놈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에 관련해서 얘기할 때하고 한동훈에 관해서 얘기할 때가 다르잖아요. 뭐가 다르냐면은 이재명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자기가 직접 통화를 했다고 했잖아. 근데 이번에는 송파로 이사를 했다고 했는데 자기가 확인하고 한 게 아니고 갔다는 소문이 있다더라.
빨갱이 쪽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는 거짓말이라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 무조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떻든 계속 그냥 한동훈에 대해서 어떻게든 막 그냥 계속 이 생채기를 내가지고 상품성을 좀 떨어뜨려 보겠다. 기껏 생각하는 게 있다, 이거 아주 지질스런. 근데 결국에는 안 될 거야, 이 새끼들아. 당연히 안 되지, 병신들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것까지 충분히 다 감안하고 판을 짠 거야, 이 씨발놈들아. 하루 이틀 판 짠 게 아니거든, 씨발 것들아. 그래서 제가 계속 뭐 총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한동훈도 계속 얘기하는 게,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당장 한동훈이가 그만둬가 될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일단 그래, 제가 보기에도 총선에는 안 나올 게 분명해요. 어차피 뭐, 그, 기회는 많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사법 체계, 아니, 그러니까 뭐 총선에 나오고 이걸 떠나서, 지금 사법 체계를 바로 잡는 게 일단 우선이잖아요. 이것만 바로 잡아 놓으면, 그냥 제가 말씀드리듯이 5년 동안 다른 거 말고, 일단은 이 빨갱이들만 제대로 속아내도 나머지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 적어도 한동훈 개인은 내년 총선 안 나간다는 거. 왜냐? 한동훈 빼고 지금 그러니까 뭐 내각에 그 빠리빠리하던 애들 많잖아요. 뭐 금광원장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이런 애들을,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올해까지 뭔가 좀 이 기반을 다져놓고 이쪽 애들 뭐 일단이 정확히 몇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솔직히 크게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한 5명 정도만 빠릿빠릿하고 싸울 줄 아는 5명 정도만 딱 들어가서 자리를 딱 잡아도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을 계속 수행하고, 밑에 이제 그 빠릿빠릿한 애들 한 최소 한 5명에서 한 10명 사이 총선에 출마해가지고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원내 진입. 그 이렇게 자리를 딱 잡으면 딱 당 틀어줄 수 있어요. 이런 무지랭이 같은 밥벌이 새끼들 뭐 틀어지는 거야. 딱 원내에 들어가면 뭐 이런 무지랭이들 틀어잡는 거야. 뭐 그냥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거죠. 이렇게 당의 기반을 다진 다음에 막말로 우리 윤통처럼 1년 정도 전에 그냥 당에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지금 그래 곰곰이 보니까 지금 또 돌아가는 판때기 보고, 이게 지금 진짜 솔직히 이 빨갱이들이 지금 진지를 구축해가지고 그 김재원이 말했듯이 사회 곳곳에 다 처박혀 있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5년 내에 완벽하게 속아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사법부하고 이 사법부에 침투되어 있는 놈들, 이거 다 물갈이 시켜야 되고, 헌법재판소 다 물갈이 시켜야 되고, 민주당의 이 빨갱이 새끼들 다 도려내야 되고, 이 세 가지 일을 상당 부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한동훈이가 그냥 거의 정권
내 후반기까지 법무부 장관 직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나. 이게 어느 정도 자리 잡히면, 속가내고 자리 잡히면, 어차피 뭐, 지지율이야. 그리고 그래, 뭐, 이재명이야. 어차피, 그때쯤 되면 진짜 뭐, 뭡니까. 그냥 이제 감옥에서 거의 뭐 지금 죽을 수도 못 나올 그런 상황이 돼 있을 거니까, 한 4년,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정도죠. 정도 후면. 어차피 대적할 자 없어요. 그리고 당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자리 딱 잡고 딱 당을 틀어지고 있을 거니까 그냥 유유히 당에 들어가서 후보되고 뭐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쨌든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처음에는 뭐 한동훈이가 총선에 출마하고 막 생각을 했는데 한동훈이만 놓고 보면 어차피 한동훈이는 총선에 나올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또 지금 이 새끼들이 뭐 저거들 나름대로 작전 짠다고 막 김빼기 한다고 상품 가치 좀 떨어뜨릴 거라고 막 지랄 옆차기를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진짜 검사 출신 윤사람 빠릿빠릿한 최소 5에서 한 10명 정도 내년 총선에 들어가가지고 원내 진입하면 돼요. 그러면 이 인원이 당을 뭐 완전히 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반을 다져놓은 다음에 한동훈이가 임기 뭐 한 1년 정도 남겨놓고 나와서 당에 들어가고 대선 후보가 되고 아마 이 길을 가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한번 지켜보기로 하죠. 또 뭐 이런저런 얘기가 길어졌는데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신을 하면서 이렇게 뭐 한동훈에 대한 얘기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윤통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저 말고 윤통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 그나마 김갑수. 근데 제가 확실히 김갑수는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근본이 빨갱이인 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 방송을 좀 보고 듣다 보면 얼마 전에 그 누굽니까 그 새끼 그거 김준일입니까 그래서 그 씨발 뭐 생긴 것도 뭐까지 생겨가지고 이 새끼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 뭐야 저기 윤통이 그 서문시장 갔던 말 그리고 그 시구했던 말 그러니까 뭐 신평이니 뭐니 이런 온갖 개착것들이 또 나서가지고 막 저기 지지층만 붙잡고 뭐 어쩌고저쩌고 개소리쳐 씨부렸지 않습니까? 이 새끼가 뭐라는 게 아니라 이제 서문시장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이유가 뭐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뭐라는 멘탈이 붕괴됐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야 씨발 진짜 이 대선 기간 중에도 제가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어 윤통하고 김건희의 연기에 너무도 쉽게 모두가 속아 넘어가고 있다. 아니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을 보고 바보? 아니 이게 뭐 윤통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를 떠나서 아니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을 바보라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뭐 어떻든 아니 이런 새끼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소위 일단 빨갱이 새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들이 언론 다 포함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멘탈이 붕괴된 상태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소위 보수 우파라는 것들도 아직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확 도와줘야 되는데 막 이렇게 동정이론, 동정심. 그 얘들은 조금만 더 공격하면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오판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너무 힘든데 씨발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막 안달복달하고 있고 딱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작 당사자인 윤통하고 김건희, 한동훈이는 아무런 심리적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근데 주변에서 멘탈이 붕괴됐다, 너무 불쌍하다, 아이고 병신들. 이걸 보고 제가 아 윤통이 이길 수밖에 없구나. 윤통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는데 뭐. 일본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면서 토착외군이 뭐 하면서 축창가 부르고 불러제끼는 지금 빨갱이 새끼들. 그 윤통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고 모르면서 자기들의 어떤 세력만 믿고 지금 막 이 집중 포화를 퍼부으니까 뭐 이제 또 윤통이 막 그냥 좀 이 대구만 좀 많이 찾아가고 하니까 막 진짜 멘탈이 붕괴돼가지고 저러는 거 맞다. 조금만 더 우리가 밀어붙이면 할 수 있다. 근데 윤통은 거기에 대해서 뭐 아무런 어떤 감정도 없는데 병신들아. 그게 뭐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상황을 지금 기획하고 움직여가는 사람은 윤통, 김건희, 한동훈이 세 명이라고. 그 결국에는 뭐냐? 어떤 형태로든 현 정치 체제를 갖다가 갈아엎을 거라는 거. 저도 정확하게 어떻게 될 거라는 건 어떤 형태가 될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마약. 아니, 요즘에 그래 뭐 어제도 그러니까 뉴스 나왔잖아. 뭐 강남에서 무슨 애들한테 뭐 음료수를 먹였는데 거기에 마약이 들어있더라. 그리고 또 뭡니까 뭐 대낮에 무슨 마약에 취해가지고 그 난폭 운전하고 아까 뉴스 잠깐 봤더니 마약. 그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윤통이 직접 마이크 잡고 이렇게 된 데는 아예 국가가
마약을 단속을 안 했다는 거다. 방치해 줬다는 거다. 아니 윤통이 직접 마이크 잡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당에서도 그렇고 패널 나와서도 그렇고 왜 공격을 안 하냐고. 나 씨발 진짜. 또 쓸모없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걸 공격할 그런 수준이 되면 지금 이 꼴이 안 났지. 벌써 이재명이는 감옥 가 있지. 이렇게 된 데는 지난 정권 빨갱이 정권의 뒷배가 없이는 안 된다니까요. 단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된 거는 정권에서 봐주지 않고는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 근데 그렇게 윤통이 직접 사인을 주는데도 야, 좀 공격 좀 해라. 이 새끼들이 뒷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격 좀 해라 하는데도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고 뭔 소리 하는지. 그리고 아니 오늘 특히 MBN 보니까 어제 조수진 말 관련해서 여권 내에서도 뭐 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해가지고 인용하는 게 이준석이, 김용태, 허은하, 이재호, 하태경.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양반들이 무슨 여권이냐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비판 한번 하지도 않는 이런 것들이 무슨 여권 인사냐고. 저 인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더 이상 얘네들의 아니 또 김웅도 있고 얘네들은 더 이상 여권인 내에서 비판 나온다고 그 여권 내 인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당직만 지금 국민의힘일 뿐이지 그냥 간첩 새끼들이다. 국민의힘에 침투한 빨갱이들의 간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인용을 해서 뭐 여권 내에서 비판이 있다 하니까 성찰을 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미친 아유 이 씨가 버리지 새끼들. 아유 참 깝깝해. 한 방에 다 쓸려 갈 거라고 이 씨가 쓰레기 새끼들아.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 왜 이재명이 아직도 구속을 못 시키냐? 아니 씨발 것들아 지금 이 언론 지형하고 지금 상황을 봐라. 이런 상황에서 쉽게 구속이 되냐고. 어? 효과적으로 방어가 안 되는데 저 빨갱이 새끼들이 저 온갖 협잡질에 대해서 거짓 뉴스, 가짜 뉴스, 허위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쳐 씹으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제대로 대응이 안 되는데 참 씨발. 편안한 번 보내시기 바랍니다.